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 쓰게 되면은 그대로 슈팅 날리면서 급등 나올 만한, 추세 타고 계속 갈 만한 종목이고, 올라갈 때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이제 시장 자체가 장 초반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시금 이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장막판으로 넘어가는 흐름은 사실상 좀 강보합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교집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고, 외국인 수급, 이 수급적인 부분, 물론 기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기관 수급을 더 중요하게 보는 때가 있고, 어떨 땐 이제 외국인 수급을 더 중요하게 보는 때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흐름을 보는 패턴에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본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거래대금,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차트, 재무, 수급, 그 다음에 거래대금, 이런 것들이 이제 교집합이 생기는 종목들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물론 여기에 모두 교집합이 있는 종목이면 좋겠지만, 적당히 몇 다리 정도 걸쳐 있는 교집합이 있는 종목들도 오히려 더 좋은 종목들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고, 검색식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거나 상방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포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식에 뜬 종목을 차트 기준으로 선별을 하고, 그리고 재무적인 기준은 말씀드렸듯이 매출과 마진율이 동반 상승하는 종목들을 우선시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마진율은 뭐 유지만 해줘도 나쁘진 않은데 상승하고 있으면 더 좋다. 마진율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표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 우리 흔히 이제 뭐 증권사에서 보고서 보시면 OPM이라고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잡고 나가면서 기술적인 부분, 상방에 있는 차트,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 그리고 거래대금,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업황까지 좋아질 거라는 이 거시적인 인사이트가 맞물리게 되면은 사실상 그 해당 섹터는 투자해서 어지간해서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고 2차 전지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반응을 보여줬고, 사실상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봤을 때는 로봇주가 완연하게 이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미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봇주 전체적으로 완전히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로봇주까지도 완전히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지금 현 시점에서 로봇주까지도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좀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 주가 상승이 나오고, 뭐 제가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뭐 상승이 나오면서 점상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매도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뭐 성장이나 폭발력이나 이런 것도 정말 강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뭐 뉴로메카나 뭐 하이젠 RNM 모두 급등이 나왔고, 하이젠 RNM은 상한가까지 쳤습니다. 그 다음에 뭐 로보티즈, 그 다음에 T로보틱스, 뭐 SBB테크, 큐렉소, 지금 뭐 전방위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뭐 SPG라든지 뭐 유진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그럼 여기서 잠깐 반짝 상승으로 끝날 것이냐, 뭐 제 전망을 들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유추를 하시겠지만 반짝 상승으로 끝날 거라고 보진 않고요. 이대로 상승 랠리를 굉장히 크게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로봇은 꼭 잘 쥐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다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넥스원 같은 이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이 다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유는 이제 일론 머스크에서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비롯해서 산업이 육성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방산 키워드도 많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 이제 일론 머스크와의 그런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부각이 될 것이다.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각국의 방위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분야 중에 몇 가지 중 하나죠. 제가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중후장대 산업이 탄탄한 국가입니다. 사실 농업에서 공업국가로 넘어가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라든지 더 높은 마진율의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긴 해요. 게임이나 IT나 반도체나. 근데 워낙에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말 그대로 그 현역에서 뛰셨던 그 산업군이 아직도 탄탄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업력이라든지 기술력이 있는 분들이 여전히 많기도 하고요, 현역에. 물론 이제 뭐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게 산업 주기가 긴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그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약 바이오나 뭐 IT, 반도체,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산업이 발전하면서 넘어가면 공장 역할을 하던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은 제3국이나 이런 데로 다 던져버리고 그런 마진율 높은 산업으로 다 넘어가고, 사실상 이제 뭐 그 이전 산업들은 많이 퇴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은 특이하죠.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여전히 중후장대 산업의 기술력이나 인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력을 기반으로 이번에 조선이 다시 떠올랐고,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제조업 분야가 아직 탄탄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자동차, 조선, 뭐 원전, 그 다음에 방산 이런 쪽입니다. 방산이라는 게 또 우주항공 키워드랑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게 좋겠다. 한 차례 좀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드렸는데 LIG 넥스원이라든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모두 강세를 띠면서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서서히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였는데 드디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아는 조금 올라갔고, 근데 제가 뭐는 먼저 사도 된다 그랬죠?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주가가 오늘 동시에 올라와 주면서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뚫어준 상황이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현대글로비스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제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라는 섹터를 보면 현대모비스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랑 현대글로비스 두 종목은 현대차 그룹의 순환출자 구조 안에서도 지분 매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결국 호경기가 온다라는 걸 믿는다면 자동차 관련된 종목 현대기아차 그룹은 지금 미국에서도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고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준비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장할 만한 섹터로 대표적으로 꼽은 게 조선,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나중을 바라본다면 인프라,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혁신업종, 2차전지 배터리를 대체할 말 그대로 폭발력을 보여줄 만한 업종은 로봇과 자율주행을 꼽아드렸어요. 뭐 로봇은 이미 반응이 시작됐고요. 지금 현재 자동차도 서서히 반응을 보이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글로비스는 신고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현대 오토에버도 뭐 정말 많이 빠지다 좀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나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그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사업이 기대되는 종목이라, 만약에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미국의 이제 자율주행 규제가 풀리고 법안이 이제 갖춰지면서 자율주행이 가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아마 그때부터는 현대오토에버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율주행 규제가 중요하지 않겠냐? 물론 맞는 말인데요. 현대차 그룹은 더 이상 국산차 기업이라고만 판단하기에는 정말 이제 커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내노라는 전 세계로 따져도 한 3등 정도 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 정도 규모예요. 지금 닛산이나 이런 데는 비비지도 못해요. 사실상 걔네 합병하면 비빌까 말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죠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불경기다 보니까 자동차도 안 팔리고, 그래서 뭐 닛산이라든지 이런 데 막 합병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지금 혼다랑 닛산이랑 합병을 해도 지금 현대기아차를 따라잡을까 말까 수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과거에 일본이 자동차로 얼마나 유명한 국가였습니까? 근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 다 망한다. 그래서 지금 뭐 혼다, 닛산, 미쓰비시 이제 3위일체 해가지고 합병하려고 하는 건데, 현대기아처럼 이제 한다는 건데, 사실상 지금 현대기아차 그룹이 미국에서도 점유율을 꽉 잡고 나가고 있죠. 제가 피터 린치 얘기를 하면서 뭐라 말씀드렸죠? 이런 경기 민감 업종, 자동차 업종들은
망하지 않는 기업이 중요하다. 얼핏 보면 매매가 쉬워 보인다. 그냥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팔면 수익 나는 거 아닌가? 경기 민감 업종이니까. 근데 어떻다 그랬죠? 그렇죠. 불경기가 됐을 때 망하거나 점유율을 다 뺏기는 기업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뭐 호경기 돼도 다 뺏겼는데 뭐 그때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그 뺏어가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경기 때. 지금 점유율 미국에서 다 뺏어가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 그룹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한국 기업이 이렇게 잘 나가면은. 이런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단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변압기나 지금 전력인프라도 우리나라 얼마나 유명해요.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LS그룹,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현대오토에버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접목이 되겠냐, 테슬라가 이거 내주겠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미국 규제가 풀리면서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면 현대오토에버도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이다. 물론 제가 자율주행보다는 로봇을 강하게 어필해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이제 제조업단에서 유명하기 때문에 로봇이 하드웨어부터 움직일 거라 이게 건설기계 분야랑 굉장히 접목이 잘 돼 있고 연결성이 많거든요. 우리가 우주항공이랑 방산이랑 연결고리가 아주 밀접하게 있듯이 실제로 화장품도 화학이랑 밀접하게 관련 있잖아요. 지금 이 로봇이라는 것도 결국 건설기계랑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발전된 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두산그룹도 예를 들어서 드렸었죠. 왜 두산 밥캣 아래에다가 두산 로보틱스를 넘기려고 하냐? 그게 시너지가 좋아요. 물론 뭐 대주주 지분을 늘리려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거다. 이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그쪽으로 따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의도까지 우리는 뭐 해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주주분들 피해가는 거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산그룹에서 그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그냥 딱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두산 밥캣이랑 두산 로보틱스가 같은 카테고리입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 관점으로는 사실상 이제 그게 옳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가 그렇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가 중화학이라든지 중후장대 산업들로 여전히 이제 강자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하드웨어 단에서 로봇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나중에 뭐 로봇 소프트웨어가 강세를 띨지 몰라도 일단은 하드웨어 쪽으로 상당히 많이 물량이 들어올 거예요. AI도 하드웨어 먼저 갔죠.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가고 똑같습니다. 로봇도 하드웨어 먼저 가는 거예요. 로봇은 소프트웨어라 할 게 뭐 없어요. 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 아마 로봇에도 쓰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는데 뭐 스마트 팩토리 쪽이 이제 뭐 그렇게 되겠죠. 솔루션 기업들. 근데 지금은 저는 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뭐 RS 오토라든지 유명한 종목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두산 로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그리고 하이젠 R&M, 로보티즈, 뭐 티로보틱스, 뭐 SBB테크 이런 종목들이 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특히 먼저 말씀드렸던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네가 이제 사실상 쌍두마차인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강조드렸던 이유는 수익이 먼저 가시화단에 들어서는 것도 있고 수급이 먼저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호재 기사 뜨면서 급등 나왔죠. 점상 쳐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수급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외인 수급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먼저 순매수세가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강력하게 금액 기준으로. 다른 로봇은 아직 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뭐 두산 로보 이런 종목들 따라가겠죠. 뉴로메카 전부 다.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 이익이 가시화단에 들어서기 시작한다는 거. 뉴로메카는 순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영업이익이 슬슬 보이려고 하는 단계다. 레인보우나 두산 로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산 로보보다 레인보우 로보가 이익 가시화는 내년부터 바로 올해죠. 이제는 25년부터 바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속도는 더 빠르다. 캐파는 두산 로보틱스가 더 크지만. 그 다음에 하이젠 R&M.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고 신규 상장주.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전진건설 로봇 같이 이제 폭발력을 보여줄 만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이 전진건설 로봇은 이제 인프라 수혜까지도 보겠죠. 이제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죠. 전진건설 로봇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고가 쓰게 되면은 그대로 슈팅 날리면서 급등 나올 만한 추세 타고 계속 갈 만한 종목이고 그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빠질 땐 많이 빠지지만 올라갈 때는 탄력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로보티즈 역시도 이제 올해부터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내년부터는 순이익까지도 흑자 전환이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로보티즈도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가시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슬슬 이익이 가시화 구간에 접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애들이 투자해 봄직한 거예요. 레인보우 로봇, 두산 로봇, 뭐 로보티즈는 대신 시총은 좀 낮지만 투자해 봄직한 거예요. 이런 애들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인 거예요. T로보틱스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죠. 분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큐렉소는 이제 테마도 좀 있죠. 큐렉소도 상당히 매력적인데 이거는 이익가시화가 아직 보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후순위로 보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SBB테크 역시 마찬가지. 아직 가시화단에 들어서진 않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나가는 겁니다. SPG는 어때요? 돈 잘 벌고 있죠? 더 잘 벌 걸로 기대되고. 그렇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에 업력도 꽤 있는 기업이라 사실 그간 해오던 업력을 기반으로 이제 로봇 사업 진출해가지고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해 보면 SPG는 충분히 이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뭐 무더기로 상한가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막 급등하는 종목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분간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다 좋은가 싶거든요. 근데 급등한다고 다 따라잡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좀 냉철하게 시야를 보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이대로 그냥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걸 잡기보다는 분명 또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조정 나올 때 그때 이제 살살살 반등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담아나가고 지금은 이런 종목들 이익이 가시화되고 있거나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을 추려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산 로보나 레인보우 로보, 뭐 그다음에 뉴로메카, 하이젠 R&M, 뭐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 있죠. 그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SPG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익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고영 이런 종목들도 사실상 이제 고영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완전히 깨져버리면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추세가 회복된 게 아니라서 투자해볼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개선이 돼가는 흐름이 올해 이제 내년으로 되면서 올라갈 걸로 기대되기 때문에 마진율 올라가고 이런 걸 기대해 본다면 추세만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났을 때는 투자해봄직하다. 사실 그동안 고영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기는 하다. 너무 과하게 올라갔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뭐 1조 넘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이익 구조가 회복되고 마진율도 회복될 걸 기대한다면 그래서 이제 18배 정도 PER이면 성장성이나 전망을 내다봤을 때 메리트가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영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 좀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아직 추세가 회복되진 않았기 때문에 타점이 좀 애매하긴 하다는 거. 유진 로봇은 사실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땐 매력적인데 여전히 뭐 이익 구조 가시화가 되진 않고 있다. 물론 이제 올해라든지 내년을 이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또 뭐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화되는 애들부터 보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로봇주는 보시는 게 좋겠고요. 사실 뭐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많은 섹터들이 있는데 괜찮은 종목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섹터 뭐 종목 그 카테고리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무작위로 사버리게 되면 테마에 휘둘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져요. 뭐 유니트론텍이나 유니퀘스트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정말 훌륭한 기업들이죠.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고 HL만도나 한국단자 정도까지는 여전히 자동차 쪽에서 투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단자나 HL만도 이런 종목들은 제가 현대기아차 그룹으로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현대차나 기아 그다음에 가장 탑픽으로 꼽아드렸던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순환 출자 구조에서 수혜받는 그다음 현대오토에버는 뭐 자율주행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근데 현대차 그룹을 이제 좀 벗어나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단자나 HL만도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자동차 쪽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제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조선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고 신규 분들이 들어가기엔 좀 애매하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갈 것 같긴 한데 신규로 들어간다면 다른 쪽을 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제약바이오, 로봇, 인프라, 자동차 신규로 본다면 그래서 이미 로봇은 튀었고요. 자동차도 반응하기 시작했고 인프라 쪽에서는 전진건설 로봇, SY스틸텍 움직이고 있죠. 두산바켓은 지금 두산그룹 아무래도 시끄러우니까 잠깐 제쳐둔다 하더라도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그중에 현대인프라코어는 차트가 현재 역배열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기계부터 보시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나 전진건설로봇, SY스틸텍 이런 종목부터 건설기계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프라 쪽을 본다면 시멘트는 한일시멘트.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가는 게 좋겠고, 인프라 로봇, 제약바이오는 뭐 말씀드렸을 겁니다. SK바이오팜 정말 많이 갈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 사실상 이번 시장 제약바이오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모멘텀이 클 거로 봅니다. 당연하게도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 그리고 리가켄바이오는 계속해서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수급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약바이오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건설기계나 시멘트가 특히 건설기계,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쪽을 보시라. 자동차랑. 종목을 제가 뭐 엄청 많이 뽑아드린 건 아니고 딱 축약 섹터마다 몇 개씩만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노시는 게 좋겠다. 너무 그 바깥으로까지 자동차 좋다고 해서 막 그거 말고도 딴 거를 막 더 딥하게 파고 딱 그 안에서 노시는 게 좋습니다. 더 가봤자 딱히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선 안에서 투자를 고려해가지고 참고해서 매매에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수급이라든지 검색식이라든지 차트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상위에 이제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검색식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목해야 되는 섹터, 거기에서 분류된 그 교집합들을 찾아가지고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시장의 흐름을 읽어가시고 거기에서 핵심 종목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하는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살아남는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계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따라오셔가지고 대응하시고, 내가 이제 영상만으로는 사실상 이제 내가 매매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시황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방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 링크 남겨놨습니다. 오셔가지고 시황이랑 이런 거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따라오셔가지고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고, 여기 검색식도 무료로 다 올려놨습니다. 고정 메시지 클릭하면 이거 보시고 설치하실 수 있어요. 아직 구독 안 눌러줬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벌써 어느덧 구독자가 3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빠르게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알람 버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 여러분들 한 줄씩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자료조사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제공해드리는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새해 되세요.